이 건축이 난 집이라는 내가 아닌 건축주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 집을 짓고 싶은 게 목표고 그렇게 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집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YH 유성환입니다. 오늘은 그 경북 영주에 현장 건축을 한 집을 또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집은 이제 단층이고요, 건평은 22평입니다. 골조는 경량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건 2x6입니다. 내벽, 외벽 다. 2x6라는 게 이제 2인치, 6인치란 말인데요. 5cm 정도입니다. 1인치가 2.54니까. 근데 이제 대패가 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건 38mm가 남습니다. 6면 15cm지 않습니다. 실제 남는 거는 14cm입니다. 여기 14cm가 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쪽에 이제 11.12 합판이 치지고, 안에는 부티 합판이 치지고, 안에는 섰고, 밖에는 이제 세라믹 사이드, 클립 5mm를 써서 띄웁니다. 백지하고. 그렇게 해서 시공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세라믹 사이딩은 이게 코너석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너석을 다 시공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코너석이 이제 비싸다 보니까 외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빼먹습니다. 왜냐면 판지 하나가 46,000원, 37,000원 하는데 코너석이 2만원 합니다. 그래서 얘는 국내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일본에서 직수입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일본에서 직수입한 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부분은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현무암으로 마감을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데크는 현무암으로 이제 데크를 깔아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집에 이제 10%, 집에 이제 집이 20평이면 2평까지는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요. 그 이상에 대한 거는 추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직접 다 깔았고요, 다 붙였습니다. 일단은 금액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건축주한테 부담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큰 게 아니면 제가 시공을 하고요. 좀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죠. 줄여서 건축주가 좀 더 작게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게 맞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지붕은 일본 기아입니다. 블랙으로 된 일본 기아고요. 지붕을 한번 보시면 턱이 없죠. 거의 민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평판 기아인데, 원래 이제 저희가 정해졌던 기아보다 얘가 한 제로기가 한 15%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크기의 집에 한 70만원 정도 업이 됐습니다. 저희가 뭐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는 자재비에서 올라간 그 자재비만 다시 청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코레싱이나 뭐 물바지나 이렇게 처마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시공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처마에 이렇게 펀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목조는 통풍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기가 통해서 저 위로 나가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놨고요. 제일 위에 보면 니지라고 합니다. 니지에만 구멍을 뚫어서 통풍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옆에 힙에도 저희가 구멍을 뚫어서 위에 이제 모기장을 쳐서 벌레는 안 들어가게 하고 통풍이 되게끔 그렇게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왜냐면 그리 안 하면 들어가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힙에도 구멍을 다 타공을 해놨습니다. 들어가는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밑에 워낙 크니까. 근데 위에는 작으니까 결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한 게 아니고요, 옛날에 제 건축주분께서 한번 실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위에 니지에 우리가 통풍구 군용을 뚫을 때 너무 작게 뚫으면 온도가 안 내려가요. 근데 그분이 한 2인치 정도를 뚫으니까 실제로 한 3, 4도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번 측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양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무조건 공기 군용은 나와야 집의 온도도 여름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겨울에 결로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목조주택은 어쩔 수 없어요. 일단 통풍이 안 되면 그 집은 이제 결로가 생기고, 그리고 단열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라 소리 난 게 가성비도 좋고 단열도 좋습니다. 근데 섭을 먹는 순간 단열을 할 수 있는 게 한 80% 정도까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단열하는 게 20%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섭을 먹거나 비가 먹고 그럼 다 빼내고 다시 말으면 괜찮겠지, 안 됩니다. 빼내고 다시 시공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현관문인데요, 얘는 삼성 하우징에서 나오는 현관문입니다. 얘는 한 80mm 정도가 넘어요. 실제로 한 85mm 정도 많이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삼중이죠. 얘 하나, 얘 하나, 얘.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 문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건 결국은 색상의 디자인의 차이니까 건축주분들한테 조금 더 선택지를 넓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외부에도 이제 천정에 센서 등을 다 달아놨습니다. 지금 낮이라서 불이 안 오고요. 현관은 지금 보시면 들어오는 순간 센서 등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밑에 T5 해가지고 간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자동문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아직 신발장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신발장이 이렇게 전체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키근장이 하나 서고 나머지 이렇게 반 정도가 돼요. 이게 여기 어머니께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목줄도 놓고 애들 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를 다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여기는 안 하고 뭐 여기는 하고 이게 아니라 현관 전체를 다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기본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뺏기를 하면 조금 더 돈이 좀 더 작게 들어가겠지만, 근데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손만 있게 되면 시커멓게 되니까 그게 이제 저는 안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다 난방을 깔아서 겨울에 저도 갔을 때 훈기라도 있으라고 난방을 다 깔아드립니다. 이게 뭐 난방을 깔면 돈이 좀 더 들어가지 않느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 얘는 거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거실이 돌지 않으면 돌지 않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난방비가 더 들어가고 이러진 않습니다. 현관을 다 보셨고요. 들어가셔서 이제 거실이나 방하고 이제 보시겠습니다. 거실부터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22평이다 보니까 많이 클 수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최대로 이제 넓히는 드립니다만, 이게 우리가 콘크리트보다 목조가 실제로 평수가 조금 더 나옵니다. 콘크리트는 기존 뭐 밖에 벽돌까지 붙이면 한 300 정도가 돼요. 근데 목조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싱으로 계산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저희가 10cm, 10cm 싱을 보고 집을 지어드려요. 벽의 중간, 거기에서 백 센터는 그 안쪽은 건물 평수에 들어가지만 밖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중간이면 7cm잖아요. 140mm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가 200을 기준으로 잡아서 뒤로 밀어드려요. 그러면 한 6cm가 남죠. 저희가 기초를 칠 때는 200mm가 벽 두께라고 계산을 하지만 실제는 140이니까 그만큼 뒤로 밀리 나가니까 앞에 육전이 남겠죠. 빙 둘러서가. 그래서 목조가 조금은 더 크게 나옵니다. 그게 좀 더 유리하고요. 거실 보시면 간접 실링팬. 여기는 스탠드 놓으신 데서 이렇게 또 에어컨백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분께서 사시던 데서 가져와서 다시 설치를 하는 거라서 배관만 좀 작업을 했고요. 창호는 그 독일 레아웃 창호를 쓰고 있고요. 얘가 이제 유리는 47mm 3중 유리고요. 여기 보시면 틸튼이라는 기능이 있죠. 얘는 슬라이드입니다. 이 유리 이제 좋은 거는 밖에 모든 외부 유리는 다 강화 유리를 씁니다. 이 창을 쓰는 건 비싼 걸 떠나서 이제 단열이 좀 더 좋아지고 기밀이 좀 더 좋아지니까 이 창을 지금 선호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가든공을 사용을 했습니다. 중부 1지역이죠. 영주는 중부 2지역입니다. 근데 단열 기준을 조금 더 높여서 원래는 나를 쓰면 되지만 여기는 다 가를 써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남부지방도 그냥 일반 다지만 다들 쓰지는 않습니다. 나를 쓰고 있고요. 제가 쓰는 하우스랩은 일반적인 하우스랩이 아니라 단열 갑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두통에서 나온 알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 하우스랩을 칠 때 밖에서도 어느 정도 단열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열이라는 게 내단열과 외단열이 있는데 실제로 제일 좋은 건 외단열이 훨씬 좋거든요. 왜냐면 밖에서부터 자내에 돼야 안도 좀 더 덜 익어가니까. 그래서 밖에서 한 번 더 하우스랩 가지고 단열을 하고, 그리고 안에는 여기는 또 가든공을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원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저희가 이제 쓰는 보일러 자체도 마찬가지로 다 각방 온도 시스템을 다 달아드려서,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은 이게 메인입니다. 방마다 온도 조절기를 달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해드렸고요. 보일러는 일반 게 아니라 다 컨덴싱을 달아드리거든요. 그래서 연료비가 좀 더 작게 들어가게끔. 일반 보일러하고 가스 보일러하고 연료비가 30%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덴싱을 달아드립니다. 물론 그거는 추가금이 있고 하진 않았습니다. 기본으로 다 설치를 드립니다. 바닥은 그 보일러 난방으로 해놨는데요. 보편적인 엑셀을 깔 때 20cm 간격을 하는데, 저는 뭐 우리 설비사님한테 죽어도 안 된다, 15cm 해야 된다 해서 지금도 YMC는 15cm짜리 써요. YMC가 뭐 10반, 8반, 6반 이렇게 두께가 숫자가 작을수록 두께가 더 두꺼운 거거든요. 15cm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게 이제 8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엑셀 간격은 딱 이만큼 되죠. 15cm에 한 줄씩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더 빨리 따뜻해지고, 이게 빨리 데워져야만 좀 더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다 시공을 하고 있고요. 마도는 지금 여기는 이제 동화 자연 마도입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쓰는 강마도보다 이제 패턴이 좀 더 큰 패턴인데, 저희가 쓰는 것보다 실제로 자재비만 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내가 돈을 좀 더 드려도 되니까 이렇게 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맞은편 주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지금 전에 살던 집에 쓰시던 싱크대를 그대로 철거해와서 여기다 시공을 했습니다. 이게 안방 드레스룸에도 북바이장도 똑같이 그걸 철거해와서 시공을 했습니다.
깔끔함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어머님께서 쓰시는 면화사 애정도 있고 당신 사용하시기에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시다 해서 이렇게 설치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저 위에는 저희가 간접을 넣어놨고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채도 다 하면 저 라인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지게 작업을 해놨는데 이 싱크대가 아주 옛날 거다 보니까 조금 안 맞더라고요. 뭐 특이지거나 보기 싫지는 않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여기는 냉장고 자리고요. 보시면 콘센트가 상당히 많죠. 저희는 콘센트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없으면 불편하니까. 다용도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이 안 달렸습니다. 이게 원래 다 포켓문인데요. 건축주분께서 강아지를 키워서 그 안방문하고 지금 이 문만 펫도어 달아야 돼서 도착을 안 해서 제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철거를 와서 다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콘센트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죠. 한 4군데 되어 있으니까. 세탁기하고 냉동고하고 뭐 이런 걸 놓으신다 해서 이렇게 턱을 잡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컨덴싱 보일러는 이제 여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공간을 최소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써먹으려고 여기다가 지금 창하고 딱 맞게끔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다용도실에다 세탁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온수 냉수를 해드렸고요. 여기는 최대한 붓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도꼭지를 조금 좀 설립하죠. 우리 이제 단열 방화문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다용도실 문은 여기 단열 기준에 맞게끔 다 주문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거실 지나서 안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방도 아직 그 펫도어 문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이라 가정을 하면 이렇게 스토퍼가 다 달려있어서 뭐 쿵쿵거리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안방 뭐 드레스룸이나 화장실까지 다 따지면 한 6평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은 기존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여기서 밖을 보게 해달라 해서 조금 더 높고요. 이제 반대쪽은 채광을 하기 위해서 창을 하나 더 내드렸고요. 여기도 이제 실링팬 겸 이제 등입니다. 네. 건축주분께서 이걸 구매를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안방 안에 화장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작게 열리는데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안에 욕조도 있고요. 그 건축주분께서 욕조를 또 시공을 해달라 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벽을 파서 여기다가 이제 선반도 다 만들어 드렸고 철로 하지 않고 세면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나중에 갈라지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지금은 아예 그냥 이렇게 철판을 가지고 밟아서 접어오면서 박스로 이렇게 매립을 합니다. 단열 조금 더 신경 쓰기 위해서 폰을 다 싸가지고 일일이 벽에 매립을 하고 거기다 다시 이제 코팅 처리를 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타일 가지고 졸리프 쳐서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욕조 하나 놔드렸고요. 건축주가 원하는 거울이나 뭐 장도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청소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기 위해서 청소건을 다 하나 일일이 다 닫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식물 2평 전체 다 난방을 깝니다. 현관, 뭐 다용도실, 화장실 안 까는 데 없이 전체를 다 깔고 있습니다. 그래야 겨우대 건축주가 문을 열었을 때 어느 정도의 훈기만 있어도 들어왔을 때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현관부터 시작해서 다용도실, 화장실까지 전체 다 단열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나오면 왼쪽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건축주분께서 사용을 하시던 걸 붙박이장을 가지고 오셔서 양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었거든요. 뭐 좀 좁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다 사용은 됩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사용을 하고 공간은 좁지만 최대한 많이 쓰려고 제작이 되었고요. 이 집을 지으면서 건축주 따님분과 미팅도 하고 보시면서 이렇게 다 만들게 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창을 하나 넣어서 채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결국은 한기가 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틸트를 해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요. 방충망 밖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공용 화장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집은 여기만 이렇게 문이 여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포켓문이고요. 공용 화장실이 안방 화장실보다 작습니다. 공간이 너무 흡수해서 문이 안 열려서 이 변기는 아메리카 스탠다드 일반 변기보다 훨씬 비싼 게 사용이 되었어요. 어쨌든 설치를 해서 건축주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뭔가 문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이걸 구한다고 이거 이제 팔지 않아서 또 대구까지 가서 또 파는 데 가서 찾아서 이걸 또 사와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청소건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켓몬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얘네야 공간을 조금 더 좋게 쓰길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손잡이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근데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거만 있어도 되는데. 방이 조금 많이 작죠? 이게 한 2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창을 양쪽에 내서 환기도 좀 더 잘 되게 만들었고요. 밝게, 어쩔 수 없이 이 집은 전체 다 화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야만 좀 더 넓어 보이고요. 층고도 지금 2700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좁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접을 다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창하고 이쪽 창하고 창 높이가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길 쪽입니다. 안에 보일 수도 있고 해서 여기가 조금 높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조금 작은 거지만 조금이나마 신경을 써서 그렇게 작업을 해드립니다. YH에서 건축한 저희 현장은요, 평당 600만 원에 총 금액은 1억 3,200입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붕에서 바닥에서 조금의 추가 금액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정화조 기본 5인용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 정화조가. 여기는 갈로 연결이라서 건축주가 더 돈을 내고 하진 않으셨고요. 기초 그리고 데크, 여기도 지금 동결심도 자체가 깊기 때문에 기초가 한 1m 30 정도 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라 보시면 되고요. YH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일하는 유성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장이가